번이라고? 2번. 2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준비했던 유형들이 많이 나와서 그죠? 개인적으로는 꼭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예요. 봅시다. 7번부터 볼게요.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기본 문제죠. x-y는 3하고 2x 제곱 y 제곱은 k 플러스 3이다.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연립인데 1차하고 2차가 있으니까 1차는 2차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x로 y의 식을 써주면 y 플러스 3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밑에 식에다 대입할 거 같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대로 풀어주면 x 대신에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k 플러스 3이다. y부터 구할 건데 이 7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한 쌍의 해를 원할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y 값이 두 개가 나오면 x도 두 개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원하는 건 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딱 하나만 나오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만 나온다는 건 얘가 중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풀고 괜찮죠? 풀어서 주면은 2y 제곱인데 여기 y 제곱 있죠? 3y 제곱 될 거고요. 여기는 6y니까 플러스 12y 되겠죠. 그다음 상상은 9, 2, 18. 3 넘을 거니까 플러스 15가 될 거고 k를 빼서 괜찮지? 그러면 판별식인데 짝수공식 되잖아. 6의 제곱 36 마이너스 ac니까 3 곱하기 15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k 값을 가져가시면 문제가 끝나겠죠. 이해되죠? 11번으로 가면 되겠죠? 11번 봅시다.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뜻합니다. 1에서부터 15까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수, 세 개를 선택해서 뭐 할게요? 합이 짝수래요. 합이 짝수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짝수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나온다는 건 뭐죠? 그치, 짝수 더하기 짝수를 해야 짝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 홀수 더하기 홀수를 해야 짝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3개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려면 머릿속으로 짝수만 3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홀수는 2번, 짝수번 더해야 짝수가 될 거니까 홀수를 2번 하고 짝수를 더해서도 만들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배열하는 게 아니야, 뽑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짝수 3개 뽑는 건 1에서 15까지 짝수 몇 개 있어? 그치, 7개 있지, 그치? 2, 4, 6, 8, 10, 12, 14. 그럼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오겠죠. 이건 선택이야, 배열 아니야? 두 번째는 홀수 2개의 짝수 하나니까 짝수는 아까 몇 개 있어? 7개 있었지, 그치?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짝수 하나 고르고 홀수는 몇 개 있어? 8개 있겠지, 그치?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주면 짝수를 하나 선택할 때마다 홀수가 2개씩 짝을 지어주고 그치? 1번 사건, 2번 사건 더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꺼줄라. 추워하는 게 느껴졌고 나도 추웠어 지금 좀. 12번 문제 볼게요. 연립부등식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연립인데 아까 풀었던 7번은 연립 1차, 2차를 바꾼 거고요. 얘는 2차, 2차죠. 근데 이제 n제곱 마이너스 n은 이거보다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x 플러스 n 세제곱은 0이야.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몇 개? 19개가 아니라 이거 이하가 되게 되는 거지. 이하. 이게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걸 주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n이 자연수예요. 근데 이게 이 녀석의 합.
이해되죠? 그럼 부등식을 일단 풀 건데 위아래 부등식 푸는 건 해야 돼, 맞지? 인수분해도 잘 할 거고 n이 들어가긴 하지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문자가 들어갔을 때 중요한 건 두 문자가 이제 나왔을 때 뭐가 작고 뭐가 큰지가 구분되는 거랑 구분되지 않는 걸로 분리를 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걸 풀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거 마이너스 n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를 나올 거니까 이 두 인수 잡아서 마이너스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치? 맞죠? 생각하는 건 n하고 n 플러스 1로 xx를 나눠서 분해할 건데 마이너스 1x니까 여기에 9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주면 n은 지워지고 나오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등식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 두 인수 나올 거니까 그래프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이고, 그치? n하고 n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n 거겠지, 그치? 그치? x축과 맞는 두 점이 마이너스 n하고 n 플러스를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n이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n이 왼쪽에 있고 n 플러스 1이 오른쪽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맞죠? 내가 원하는 건 야, 함수값이 0보다 작도록 해주는 x 범위를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에 나오려면 x의 마이너스 n에서부터 그렇지? n 플러스 1까지 크다 반대로 가야겠네요. 크다니까 왼쪽 x는 마이너스 n보다 작다 또는 x는 n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해하나가 나오겠지, 그치? 두 번째 것도 n세제곱인데 n제곱 n이니까 얘도 쉬워. n제곱이랑 n 잡아놓고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으로 되어 있는 x일 거니까 도 잡아주면 인수분해는 n제곱이야. 맞지? 그럼 똑같이 그래프 해석해 주시면 아래로 볼록일 거고 n이랑 n제곱인데 n이 자연수니까 사실 자연수 제곱이 더 크죠, 그죠? 이것도 고정돼 있어요. 이런 문제 쉬운 거야. 안 그러면 다 위치 파악하면서 보여, 그렇지?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녀석의 범위가 되겠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요 범위에 있으면서 이 범위도 만족해주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마이너스 n제곱은 어차피 음수일 거니까 n보다 왼쪽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를 보잖아. 마이너스 n이 여기쯤 있겠지, 그죠? 그리고 n 플러스 1은 요 사이에 있어야 하겠죠. 해가 존재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범위가 요렇게 해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가 나오잖아요. 얘를 겹치게 해주려고 써주면 괜찮지? 그럼 요렇게 범위 잡아주고 요렇게 범위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요 부등식의 해 범위가 요 수 포함, 요 수 포함, 요 사이가 될 거니까 요렇게 겹치게 나와줘야 하겠지, 그치?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의 해가 일단 존재는 해야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n 플러스 1은 요 n과 n제곱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요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x는 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크다구나. 헷갈리면 되겠다. 그치? 크다고요. 그리고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해가 나와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해석은 이거예요. 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x가 19개 이하라는 부등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정수 개수를 세는 식을 세워주고 그게 1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 세우는 게 문제는 거지. 근데 n이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도 자연수고 n제곱도 자연수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부등호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잖아요. 그치? 그럼 1 이상 5 이하의 자연수 몇 개야? 4개지, 그치? 1 이상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우리가 양쪽 끝수를 빼주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양쪽에 다 등호가 없으면 하나 더 빼는 거고 둘 다 등호가 있으면 하나 더 더해주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기준은 n제곱에서 n 플러스 1을 빼주면 요 사이에 해당되는 정수 개수가 다 들어가는 거야, 맞지? 맞지? 근데 이 개수가 19개 이하가 되게 해준다. 그럼 이제 이게 끝난 거지. 이 부등식을 풀 수 있으니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풀어주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넘으면 마이너스 20. 그죠? 4, 5로 잡아줄 거고 마이너스 5랑 플러스 4. 그치? 그럼 또 똑같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려질 거고 이건 n축이 잡히겠지, 그치? 마이너스 4일 때 하고 5일 때. 그럼 내가 원하는 n의 범위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근데 n이 뭐였어?
자연수 n이었지, 그치? 자연수였으니까 n이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 5까지 걸리겠지, 그쵸?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자연수를 구했고 합한다. 3, 5, 15. 괜찮지? 답은 15로 떨어지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죠. 답이 없는데. 어? 답이 없다고요? 네. 1이요. 1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N에 1이 포함 안 된다 문제에 적혀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되겠죠? 쌤이 지금 이렇게 연기도 잘하죠. 여기다 쌤이 안 써놨어요, 그죠? 얘는 1이 될 수 없다는 건데 이거를 쌤이 안 써놨고, 그지? 차라리 답이 없으니 다행이네요. 꼭 영상 찍으면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뭐예요? 영상 찍으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래오래 오래 기억하라고. 그다음 13번, 13번 맞나요? 13번 봅시다. 자,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풀지 않나요? 그죠? 5명을 뽑는 거야. 5명을 뽑아서 그룹 만드는 거지, 그치? 네, 모듬에 적어도 여학생이 2명 이상 포함된다, 맞죠? 모듬에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포함된다. 적어도 여학생 2명 이상. 그럼 이제 이걸 적어도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쌤 같은 경우는 여사건을 잘 안 써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쓰겠지만, 그렇지? 그럼 이 상황이 뭘까 해주면, 여학생이 2명 이상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그래, 여자 2명에 남자 3명을 뽑아서 그룹 만들지 뭐. 아니야, 여자 3명에 남자 2명도 되겠지. 여자 4명에 남자 1명도 되겠지, 그렇지? 근데 여자가 4명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사건이 1번 사건 또는 2번 사건 또는 3번 사건의 경우의 수를 두고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죠? 이렇게 풀 거냐? 아니면 전체 5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여자를 1명도 뽑지 않거나 여자를 1명 뽑는 그룹을 구해서 빼거나. 뭐가 더 편한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푸는 건 똑같으니까 여자 2명, 남자 3명이야. 이건 줄 세우는 거 아니야. 선발만 하는 거지, 그치? 여자 2명이니까 4명 중에 2명을 뽑아주고 그 2명이 걸릴 때마다 남자 6명 중에 3명을 뽑은 만큼 경우의 수가 나야 되겠지, 그치? 그럼 그 다음도 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또 가끔씩 이렇게 막 분할 같은 거 어설프게 배우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쌤 이거 한 명 한 명이니까 같은 인원 주니까 2로 나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죠? 이거는 여자, 남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2개가 바뀌는 경우는 오지 않아요, 그쵸? 괜찮죠? 1, 2, 3을 해서 더하거나 여사건으로 푸시는 분들은 어떻게 풀어요? 전체 경우의 수니까 전체 10명 중에 5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치? 여자를 뽑지 않고 남자만 5명 뽑는 거야. 여자를 1명 뽑고 남자를 4명 뽑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빼면 되겠지, 그치? 괜찮죠? 이거는 여자가 총 남자 5명이니까 65에서, 그치? 1. 여기는 여자 1명일 거니까 4 곱하기 뭐야? 64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더 편한지 상관없어요. 쓰는 법만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5번 가면 되겠죠? 어려운 기출은 쌤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파악해 놓으시면 되는 건데 여기 학교 거는 좀 잘 봐줘요. 출제율이 높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야 이런 느낌의 시험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봤는데 안 풀린다 이런 느낌이죠. 봤는데 그치? 봤는데 이런 느낌. 15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이죠? 우리 지금 되게 많이 풀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2a-1x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은요. 3차는 무조건 조리집법이 가능해요. 서로 다른 세식으로 나눈다.
이건 조건이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는다. 그죠? 이 조건 해석하는 거야. 그걸 해주고 세근의 합이 9래요. 서로 다른 새 실근을 이렇게 아까부터 감아 적어주는데 합이 9다. 힌트가 2개가 걸려있어요. 맞죠? 그때 이 조건을 성립하게 해주는 이 미정계수 AB가 정수래요. 그러니까 정수 안에서 AB를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면 AB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해주는 정수 AB의 순서상. A가 몇일 때 B는 몇? 그 녀석의 개수가 총 몇 쌍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뭐 할 거예요? 일단 저 3차를 쪼개서 1차, 2차로 만들어서 실근 하나와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또 하나 세팅해야 할 텐데 그때 왼쪽에 실근이 하나 고정됐으면 나머지 두 근의 합이 몇인지 알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근이 있고 서로 다른이니까 그 조건 이용해서 판별식하고 왼쪽에서 구한 해가 나오지 않도록 조건자가 푸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일단 풀려고 이렇게 개수를 쓰는데 문자가 그동안은 웬만하면 하나였는데 문자가 2개야, 그치? 그래서 좀 거슬릴 수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요 2a-a,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치? 그냥 이론적으로 1 넣었을 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뭐가 된 거야? 실근 하나 구한 거지. 1이라는 근이 나왔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여기서 근 하나가 나왔는 거야. 1이 나왔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예상이야. 이 녀석의 조건을 거는데 여기서 나오는 근이 일단 실근, 그치? 그러니까 1하고 알파, 베타라고 잡아줄게, 그치? 실근이니까 머릿속으로 일단 무조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돼. 왜? 서로 다른이니까 여기 두 개가 같으면 안 돼. 실근이든 같은 근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조건 하에서 시작을 할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야? A, B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A가 이거면 이거보다 크면 안 돼, 이렇게. 그치? 맞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세 개를 더한 게 9니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몇이 돼야 돼? 팔이 나겠지, 그렇지? 요 힌트를 가져가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 방정식을 쌤이 이걸 fx로 써줄게. 이게 만약에 fx였다라고 해주면 fx에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여기에 1이 근이 있으니까 여기에 1이라는 근이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풀이는 이 두 개겠지만 이걸로 확인을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A, B의 수수상 구했을 때 요거 성립해주는 A, B는 좀 빼줘야 돼, 이런 느낌이야. 괜찮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쭉 썼을 때 요 세 개를 풀면 되겠구나까지 끌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맞죠? 판별식 쓸 거야. 짝수공식 되지, 그치? B 프라임 A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B 제곱. 얘가 0보다 커야 돼. 하나. 두 근의 합이야. 근과 계수 관계 배웠지,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A가 8이야. A가 마사인 건 정해진 거야. A는 그냥 정해진 거야. A는 마사야, 마사. 그치? 그러면 마사니까 어떻게 돼? 16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그죠? 여러분들 이거 푸는 거 할 수 있어. 정수니까 인수분해에서도 풀 수 있지, 그치? A 마사 A 플러스 했을 거니까 알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마사에서 마사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건 위로 블록일 거니까 여기 마사하고 4 나올 거고, 그치? 0보다 크다니까 여기 나오잖아. 괜찮지? 그럼 A가 마사고 B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로 구해주면 쌍이 끝나잖아. 그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거까지 확인을 했다. 난이도 높아지면 이걸 걸어놓는 거야. 그치? 이거 1 넣어봐.
그럼 1 빼기 1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 나오지, 그치? 1 넣어주면 1. 아까 마이너스 2a가 8이었잖아. 8. 괜찮아? b제곱 나오지, 그치?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치? 근데 b제곱이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런 거죠. 마이너스 9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근데 사실 b는 실수가 아니라 정수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조건을 써놔도 사실 큰 도움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b제곱이 9였다고 쳐봐. 그러면 3은 쓰면 안 된다는 거지. 풀마 3은. 그치? 그런 식으로 걸러낼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네네네네. 아니 여기다 1 넣었는데 여기가 어쨌든 마팔이가 알겠습니다. 맞죠? 응?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8인 거 아니까 그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8이구나. 그치? 그렇겠다. 그치? 미안해. 마이너스 2가 8이니까 2a는 8인 거지? 막 8.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7. 근데 정수니까 제곱해서 7 되는 정수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걸러질 게 없는 거야. 그럼 써주면 어떻게 돼? a는 마사니까 순서상의 마사가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는 뭐야? 마 3부터 3까지 되겠지, 그치? 몇 개? 7상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지울게요. 그 다음은 16번. 16번. 이 그래프 문제가 또 나오네요.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a는 b보다 작다. 이 부등식 푸는데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알고 있어. 조건 잘 봐. 양수 a, b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a, b 양수. 그리고 나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fa, b라 하는데 뭔 소리야?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뽑아내는 이 함수식 자체가 f, a, b다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석만 해봐. 뭔 소리야? 여기다 양수 a, b를 설정해주면 그 a, b가 여기에 숫자로 바뀔 거니까 이 그래프가 완성이 돼. 함수식이, 그렇지? 부등식이. 이 부등식을 풀어. 그 안에 들어간 정수가 만약에 3개 있었어. 그럼 이 값은 3이다라고 쓴다는 거지,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문제 해석만 해달라는 거야. 이해되는 거죠?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다는 거야? a에다가 n이라는 수를 넣고 b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때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정수가 20개가 나오게 해주는 요 n이 뭐냐 물어보는 거고 n이 자연수야. n은 자연수. 오케이?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할 거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여?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n 닫고 n 플러스 2보다 작다. 이 부등식에 있는 안에 있는 정수 x가 20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 이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그 부등식 안에 성립해주는 x 안에 있는 정수 개수를 세는 식을 쓰겠지. 아까처럼 n이 자연수니까 얘를 풀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뭐 n 몇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n이 자연수니까 그 사이에다만 정수 세는 거 공식 세울 수 있잖아, 아까처럼. 그렇지? 그죠? 그러면 얘를 풀 건데 왼쪽 그래프 그리는 우리가 지금 기출을 연달아 3번 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풀어 얘는?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이 0하고 n일 거니까 0하고 n에서부터 상하 좌우의 식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0하고 n인데 0은 0이고 n은 자연수니까 얘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0하고 n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의 함수값부터 그리잖아, 그렇지? 직선 그래프 그릴 거니까 0 넣어봐. 0, 0. 그럼 마이너스 n의 절대값은 뭐야? n이겠지. n이 자연수니까. 괜찮아? n층. n 넣어봐. n, n. 또 n 나오지, 그치?
그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직선 그래프 상수함수가 나오겠지. 그렇죠? 서로 부호가 하나만 반대쪽일 거니까. n보다 큰 수 넣어줘 어떻게 돼? 양수일 거니까 길이가 2로 돼 있는 y는 2x 마이너스 n이라는 그래프식이 나오겠죠? 맞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 나오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왼쪽 그래프는 끝났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사실 알고 있어요. 그치? 그리는 게 좀 낯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n 플러스 2야. n 플러스 2인데 또 대상은 명확해. 여기 n층이니까 위로 두 칸 더 간 층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야, 이 1차 함수랑 상수함수 그래프가 더 크도록 해주는, 그치? 이 함수가 더 큰 x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요 범위를 말하는 거지, 그치? 얘가 더 위에 있는 구간일 거니까. 그러면 요 교점의 x좌표와 요 교점의 x좌표가 내가 말하는 두 근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분식의 해가 x는 알파보다 크고 제타보다 작다라는 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구하는 건 뭐야?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잡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x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y 자리에다가 n 플러스 2를 집어넣어. 이 정도 괜찮지? n 플러스 2야. 넘어가면 2n 플러스 2지. n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n이니까 x가 되잖아, x. 그치? n 플러스 1 나오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뭐야? 얘하고 얘잖아. 그럼 여기하고 y는 n 플러스 2 가지고 연립하겠지, 그치? 또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 쓱 집어넣겠지. 연립해서 x 구할 거니까. 괜찮아? 그럼 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 넘어가면 n 집어지고, 그치?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치?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뭐야?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이 해가 나왔는데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20개. 그치? 마이너스 1도 정수 인정. 자연수의 1 더하고 자연수 정수 인정. 그럼 두 수 사이인데 등호가 있어 없어? 없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 몇 개?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 몇 개?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 3개지, 그치? 그때 어떻게 돼? 큰 수 빼기 작은 수 하나 더 뺐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정수의 세는 중요해. 뭐야? 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하나를 더 뺐지,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게 20이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그러면 n 플러스 1이 20이니까 n이 몇? 10. 얼추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이 와요. 그죠? 그때 조금만 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17번도 있네요. 좀만 더 힘내자. 30분밖에 안 남았다, 그치? 자, 알파고다. 자, 17번 조금만 집중하자. 17번은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유형인데 살짝 달라요. 살짝. 그치?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힌트를 보면 아 3차니까 실근 하나 있고 허근도 있을 수 있는데 한 허근이 이 알파 있을 거니까 1차, 2차 쪼개고 2차 방정식에 허근이 나온다는 조건 가져가서 그치? 알파식을 쓸 거예요. 그치?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다 했을 거니까 사실 우리 이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조리집에서 풀면 한 사람이 있죠.
x 마이너스를 나오죠. 또 하나 뭐예요? 마이너스 몇 x? 플러스 2x? 어? 2x 그 다음? 3? 4 이렇게 화내지 마. 잘 안 되어졌어. 괜찮지? 이게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알게 된 사실을 써주면 첫 번째 일단은 나는 이 3차 방정식 자체의 근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 3차식에다가 대입했을 때에도 성립합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거 성립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화근이 이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근 중에 한 근이는 거 아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굳이 여기서 하나 더 떠오르자면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나는 근의 공식 써서 그치? 그냥 값 자체를 생으로 구할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 근데 이걸 구하는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볼게. 그러면 짝수 공식일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이니까 3 해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뭐 근까지 구하자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파에서부터 알파 9제곱까지 이걸 다 넣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차수를 낮춰서 봐야겠다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얘였잖아요, 그치? 요 2차 방정식, 그치? 왜? 요거는 2차식을 1차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맞지? 이걸 가지고 차수를 높여가면 규칙이 바로 보인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알파를 또 양변에 곱하면 알파 세제곱이 되잖아. 3차식을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또 알파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되지, 그치? 근데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잖아.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잖아.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를 넣고 그다가 4알파를 이렇게 해주면 4알파가 지워져. 그지? 8이 나와. 세제곱을 했더니 허근이 세제곱했더니 실수가 됐다라는 것은 그 유니크한 성질인 거야. 주기 같은 느낌이 되는 거지, 그렇지? 허수를 제곱하다가 세제곱했더니 처음으로 실수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러면 3주기처럼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왜 어쩌냐면 알파 1제곱부터 알파 9제곱이니까 3, 3개씩 떠보되 3제곱부터는 묶어줄 수 있을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얘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알파는 알파 제곱도 일단 쓸 수 있어. 알파 제곱도 요거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그냥 스탑. 세제곱은 8이야. 그럼 4제곱은 뭐야? 8로 묶어주면 다시 알파로 돌아. 그치? 그 다음 5제곱은 알파 제곱이 될 거고 8 알파 제곱. 세제곱은 다 8이니까 묶어준 거야. 알파 세제곱. 그치? 그 다음은 또 뭐 나와? 또 8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돼요? 그 다음은 6제곱 했으니까 7제곱 나오지. 7제곱은 알파를 6제곱 묶은 거니까 8의 제곱은 64로 묶은 거야, 맞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겠다까지 오면 너무 좋겠죠. 8의 6제곱이니까 알파의 6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여기다 알파 세제곱 써요. 그냥 알파 6제곱 써요. 맞죠? 돼요? 된 거지? 이해 된 거지? 이해한 거야? 안 한 거야? 물어보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세 개가 공통인수니까 이렇게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8로 묶어주면 그지? 1 더하기 알파 세제곱 1 더하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6제곱으로 묶이지, 그치? 그죠? 근데 얘가 8인 거 알고 있고 얘가 64인 거 알고 있고, 그치? 또 알파 제곱은 뭐였어? 마이너스 2알파 마사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알파 마사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가 나오지. 여기다가 1 더하기 8 더하기 64 73 나오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73알파 더하기 73 곱하기 4.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 알파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로 식을 세팅해달라는 거잖아. 이 식을 1차식으로 바꿔달라는 느낌이지. 그렇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73이 P가 될 거고 4 곱하기 13이 Q가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느낌이 왜 이렇게 가는지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다른 거다. 3차 방정식 풀 때 한억은 그리고 이 자체의 식에도 되지만 얘도 된다. 근데 이 2차식을 줬다는 것 자체가 알파 제곱을 우리가 캘리터 쓰면서 지금 자주 쓰고 있잖아. 그치? 이 힌트를 쓸 수 있다는 걸 기반 삼아서 차수를 높이다 보면 규칙이 보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힘내자! 힘내자! 그 다음 18번. 크기가 서로 다른 7켤레의 구두 14짝이 있습니다. 구두가 7켤레예요. 이제 구두가 7켤레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뭐 왼짝 오른짝 왼짝 오른짝 왼짝 오른짝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 구두의 짝을 다 했더니 14개가 나오는데 당연한 소리야. 그러니까 이 켤레와 짝에 대한 기준을 알겠지, 그치? 7켤레가 있고 그러면 14짝이 있겠구나 이 정도는 알잖아. 근데 문제를 봐봐요. 우리가 2켤레는 짝이 맞고 그러니까 원선이 6짝을 뜻한대요. 그치? 여기 있는 왼발 오른발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14개 중에서 뭐야? 6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조건이 걸려있죠. 뭐라 되어 있냐면 2켤레만 짝이 맞는데요. 2켤레는 짝이 맞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6개를 뽑되 4개는 뭐야? 아주 온전히 짝이 맞는 걸 가져오라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이제 문제는 이해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2켤레가 짝이 맞으니까 여기서 그걸 막 14 곱하기 할 필요가 없어. 그치? 어떻게 하면 돼? 아, 짝이 맞는 건 구두 1과 구두 3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인지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뭐야? 아, 짝이 맞는 이 2개의 켤레를 찾는 건 총 7개의 구두 중에서 2개의 구두를 선택만 하면 되잖아. 그만큼 나올 거니까. 그럼 했어. 그럼 이제 뭐야? 6개 중에 4개 해결된 거잖아. 4짝은. 그럼 2짝 남은 거지. 그럼 2짝만 고르면 되잖아. 근데 이 2짝은 뭐야? 자기 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4짝이 끝났으니까 지금 몇 짝 남았어? 14개 중에 10개 남았지? 10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짝이 걸리면 안 돼. 그러면 쓰겠지. 아, 그러면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응? 뽑아. 그럼 그 다음에 뽑을 건 몇 가지 나와? 8가지가 나와야지. 그치? 왜? 4짝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맞아? 근데 이렇게 곱하면 틀려. 그 이유가 뭐냐면 쌤이 여기서 10개 중에 하나를 구두 1의 왼쪽을 뽑았으면 여기가 구두 2의 오른쪽을 뽑았다 치세요. 근데 이건 순서 배열한 거잖아. 우린 뽑는 거지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구두 2의 오른쪽을 뽑고 구두 1의 왼쪽을 뽑는 케이스가 중복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2 곱하기 쓸 필요도 없지.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요걸 쓸 때 쌤 이걸 왜 이렇게 씁니까? 부터 따져가면 쌤도 할 말이 없어. 그죠? 이걸 굳이 쓰다면 10켤레 중에 한 켤레를 뽑고 8켤레 중에 한 켤레를 뽑는데 같은 개수를 뽑으니까 분할할 때 그치? 같은 개수가 있을 거니까 이 두 묶음이 서로 같은 묶음으로 판단되니까 중복되는 게 있다 이렇게 썼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쓰나 이걸 쓰나 똑같은 개념인데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길래 설명해 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여기 써서 왜 2로 나눕니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스트레스 해보시고 거슬리면 이렇게 써가면서 예시를 잡아서 풀면 되겠지. 괜찮죠? 아휴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웃으면서 쓸 수 없어. 선생님, 저희 학원에도 방학이 있어요. 왜요? 근데 너희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원래 빨간 날 쉴 거예요. 8월 15일 8월 15일이 이번에 토요일이네. 토요일이 8월 15일이에요. 저 처음 한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이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쉬는 거지. 수업은 안 하는데. 그럼 1, 아니. 월, 화 쓰면 16, 17, 18 이렇게 휴가일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빨간 날을 쉬고 월요일이 이제 토요일이 빨간 날이 걸려버리니까 이게 대체공률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빨간 날이야. 우리 유난 하루 더 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토요일 하나 안 나요. 토요일 하나 안 가고 있어. 좋아? 아니, 잠시만요. 잠깐만. 아직 멀었으니까. 저희가 계약. 계약이 아마 8월 15일 전후로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7월 달에 원래 7월 말에 많이 쉬는데 이번에 방학이 너무 짧고 쌤이 이번에 방학 때 잡은 계획은 공수 일을 그래도 한 2, 4, 이번 여름방학이 한 2주 반밖에 안 돼요. 3주가 좀 안 되는데 그때 공수 일을 쭉 한번 복습을 다 시키려고요. 우리 원래 하던 문제. 그리고 좀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합시다. 그지? 영상 찍고 있다는 걸 지금 깜빡했어. 서달평 2번입니다. 8개의 의자가 있어요. 우리 이제 벽 세우는 문제지, 그치? 1학년 몇 명? 2명. 2학년? 3학년? 이렇게 총 8명이 있지, 그지? 근데 8명을 8개의 의자에 앉힐 거니까 비의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이 8명을 의자에 앉히는데 조건이 걸리죠? 조건이 뭐가 있냐면 1학년끼리는 1학년 2명은 서로 이웃. 1학년 2명이 없지, 그치? 이웃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은 3학년은 어떠한 2명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웃하지 말라는 말이지, 그치? 그치? 우리가 원래 풀던 대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건 어떻게 풀었어? 묶어서 시작하지, 그치? 그치? 재미없어. 이웃하는 2명을 묶어주는 건 몇 개 나와요? A, B, B, A니까 2개 나오잖아. 묶음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렇지? 그럼 이게 총 2가지로 나오면 그냥 한 번 일을 못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1학년 이웃하는 경우는 2가지로. 그 다음에 얘는 한 묶음으로 만들긴 했어. 3학년은 이웃하지 말래. 그럼 우리 이웃하지 어떻게 돼? 이웃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이 3학년이니까 나머지 사람들로 먼저 벽을 세우는 거였지, 그치? 그 말은 뭐야? 1학년과 2학년으로, 그치? 벽을 세워서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1학년은 2명이 아니야. 항상 붙어 다닐 거니까. 그죠? 그럼 그 1학년을 한 명으로 보면 2학년 3명과 1학년 묶음 하나가 있을 거니까 총 4명이 있다고 보는 거야, 맞지? 맞아? 그럼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4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명을 1학년 2명 묶어놓고 야 너희들 4명을 한 줄로 서 그 경우의 수가 24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 이렇게 한 명 쓰고 또 한 명 쓰고 또 한 명 쓰고 또 한 명 썼어. 이 중에 한쪽에는 1학년 2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3학년은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그치? 5개의 공간 중에서 3군데를 선택한 후에 거기에 3사람을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 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였어? 5개의 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걸 확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하는 거고 이 오피삼이 거슬리면 5개의 자리 중에 3자리를 뽑고
그 세 자리에 3학년 3명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말이야, 그렇지? 좋아요. 서사. 일어납시다. 1, 2, 3, 4, 5 숫자가 적힌 5개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는데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그래서 또 화살표로 보니까 1번에서 5번까지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그래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리가 수. 그 녀석들의 총합이. 우리 이거 했나 안 했나요? 했었죠? 그죠? 네. 5장 중에 3장 뽑아서 3자리 자연수 만들 거니까 요 3자리 자연수는 총 몇 개야 하면은 5P3 나오지, 그지? 그지? 5P3 나오잖아. 5, 4, 3. 그지? 총 60개의 자연수가 있을 거라고. 그럼 60개 자연수를 다 더해야 되잖아. 근데 다 더하기가 어려우니까 생각해보는 거지. 그 중에 123도 있을 거고, 뭐 251도 있을 거고, 막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일어나는 건 뭐야? 124는 100 더하기 20 더하기 3이다. 251은 200 더하기 50 더하기 1이다.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런 수들을 다 더할 건데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만 더해보자가 핵심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안에 이 60개 안에 100, 200, 300, 400, 500이 있을 건데 100이 몇 번, 200이 몇 번, 300이 몇 번, 400이 몇 번, 500이 몇 번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렵지 않아. 100으로 떨어지는 게 몇 개 있겠어? 100으로 시작되는 게 몇 개 있어? 12개 있겠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100으로 출발하면 12개, 200도 12개, 300도 12개, 400도 12개, 500도 12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60개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100의 자리만 싹 다 더하는 식을 쓰면 100, 200, 300, 400, 500이 12개씩 있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10의 자리만 봤을 때 10의 자리를 싹 다 더하겠지, 이렇게. 그 안에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겠지. 10이 몇 개 있겠어? 10으로 떨어지는 게 몇 개겠냐? 빨리 12개라고 해. 12개 나오겠지. 똑같잖아. 10도 12개, 20도 1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이 케이스에다가 추가로 뭐 넣으면 돼? 아,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12개 나오겠지, 그치? 그럼 1도, 2도, 3도, 4도, 5도 12번씩 나오겠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풀 거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시고, 그럼 이걸 가지고 갖고 가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다시 보면 어떻게 돼? 얘는 100으로 묶어준 거잖아. 100으로 묶으시잖아, 그치? 얘는 10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100으로 묶고 얘를 10으로 묶어주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더하는 거 공통인수 보일 거고 12, 12, 12 공통인수 보이지, 그치? 그럼 좀 더 빠르게 묶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다가 뭐야? 12를 곱한 것으로 공통인수 묶어주면 얘는 다 묶고 나서 100만 남고 얘는 다 묶고 나서 10만 남고 얘는 1만 남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이 답관어보다 왜 이렇게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걸 이해해야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할 거니까. 괜찮죠? 정리합시다. 빨리빨리 배웠던 거 한번 해보시고 다른 친구들 것도 좀 보시고